보디빌딩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 단순히 자신의 육체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범죄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베르틸 폭스는 전설적인 보디빌더였다. 그는 놀라운 근육량과 무대 위의 성공으로 명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어둡게 뒤틀리면서 피트니스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번 이야기는 모든 것을 가졌던 한 남자가 어떻게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위대한 보디빌더들의 길이 언제나 영광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한다면 폭스에게 일어난 일과 그의 삶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듣고 나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베르틸 폭스는 1951년 11월 5일 세인트 키츠네비스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에 영국으로 이주하여 지역 체육관에서 몸을 조각하기 시작했다. 뛰어난 유전적 자질과 흔들림 없는 훈련 덕분에 그는 빠르게 보디빌딩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1976년 그는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에서 우승하며 정상에 올랐고 이는 그를 스포츠계에서 가장 유망한 스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팬들뿐만 아니라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보디빌딩의 전설들조차 폭스를 존경했다. Bodybuilding is my life. I love my sport. I will always train. No matter what those guys do to me, they'll never stop me from training. Whether I become a millionaire or not, or whether I become rich, it's not important. I love my sport. And bodybuilding is something that I love. And that will keep me going. 나는 내 스포츠를 사랑한다. 나는 언제나 훈련할 것이다. 누가 내게 무엇을 하든 절대 훈련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랑으로 가득 차고 계속 나아간다. 아놀드는 경쟁자를 쉽게 칭찬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베르틸 폭스가 언젠가 미스터 올림피아를 차지할 만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983년 폭스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최고 전성기라고 평가하는 몸 상태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그를 5위로 밀어냈다. 이 결정은 폭스와 팬들에게 충격이었고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자신을 재능 있는 선수로 인정해주는 공동체로부터 지지를 받는 대신 폭스는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지인들에 따르면 그때부터 폭스는 백인들을 증오하기 시작했으며 보디빌딩 세계가 백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자신은 이용당할 뿐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확신했다고 한다. Fox détestait les blancs. Il les haïssait simplement. Il a toujours eu le sentiment qu'il cherchait à l'utiliser. 폭스는 백인을 증오했다. 그는 단순히 그들을 미워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심지어 그의 주변 사람들조차 폭스가 백인들, 특히 그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좌절과 원한은 그의 몰락을 불러왔다. 그 사건 이후 폭스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회복하지 못했고 경기력은 점점 하락했다. 결국 그는 프로 보디빌딩에서 은퇴하기로 결심했다. 은퇴 후 폭스는 고향인 세인트 키츠로 돌아가 집을 짓고 체육관을 열었다. 무대에서 물러났음에도 그의 체격은 여전히 압도적이었고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그를 우상처럼 여겼다. 하지만 강인한 남자의 모습 뒤에는 소수만이 알던 어두운 면이 숨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폭스가 충동적이고 질투심이 강하며 자신의 체육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교제했던 여성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미 폭스 주변에는 부정적인 기록이 쌓여 있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20세의 젊은 여성 리오카 브라운을 만나 관계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지만 여러 증언에 따르면 폭스로부터 끊임없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는 날이 찾아왔다. 비극은 1997년 9월 30일에 일어났다. 폭스는 그녀가 백인 남성과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촉발시켰다. 바로 그 순간 베르틸 폭스가 백인들에게 품고 있던 모든 원한과 증오가 잔혹한 폭력으로 폭발했다. 이제 더 이상 미스터 올림피아의 심사위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쟁 이인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에게까지 뻗쳤다. 분노에 휩싸인 폭스는 총을 구입하고 곧장 전 연인 레오카가 일하던 가게로 향했다. 그는 가게로 들어가 옷을 정리하던 레오카와 그녀의 어머니 비올렛 브라운을 냉혈하게 사살했다. 그들을 향해 아무런 자비도 없이 총을 난사한 것이다. 이 범죄는 작은 섬 세인트 키츠네비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보디빌딩 공동체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때 육체와 업적으로 존경받았던 베르틸 폭스는 이제 살인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일부 소문에 따르면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이 그의 공격적 성향에 영향을 주어 비극적 몰락의 한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폭스는 곧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1998년 그는 레오카와 그녀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02년 그의 형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고 이후 25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 그 기간 동안 폭스는 보디빌딩의 우상에서 이름 없는 수감자로 전락했고 더 이상 카메라와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2022년 베르틸 폭스는 특정 조건에 석방되었다. 영국 정부가 그에게 특별 사면을 내린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사면이란 권력을 가진 자가 죄수의 범죄와 상관없이 석방을 허용하는 조치를 뜻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정부는 베르틸 폭스의 형을 면제했으며 이는 피트니스 및 보디빌딩 공동체 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이미 사회에 대한 빚을 치렀고 회개한 남자라고 보았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그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간주했다. 그의 경력 동안 베르틸 폭스는 두려운 경쟁자였으며 보디빌딩 역사에 강렬한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유산은 이제 비극과 범죄와 때려야 뗄 수 없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영광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육체적 힘이 감정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잔혹한 교훈을 남긴다. 원한, 폭력, 증오로 얼룩진 폭스의 삶은 성공이 인간 내면의 악마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경고로 남는다. 베르틸 폭스의 이야기는 보디빌딩 역사상 가장 어두운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스포츠계의 가장 큰 기대주 중 한 명이었던 그는 결국 자신의 유산을 영원히 더럽힌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무대 위의 성과는 눈부셨지만 그의 사생활은 스스로 만들어낸 악마의 무게에 무너지고 말았다. 폭스는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진정한 싸움은 무대 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보디빌딩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